안녕하세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5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시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자, 21대 정선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TK 제2탄이 네.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불모지 TK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용 대구 중남구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불모지 이런 표현 안 좋아하시는 사실 그죠? 예, 거기도 다 사람 사는 희망에 데고 싹이 많이 터고 있어요. 예. 불모지 아니에요. 예. 험지. 예, 험지 정도까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험지에도 범위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다들 이제 수도권 선거라든가 뭐 이제 낙동강 벨트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있는 이제 수성갑 거기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거기 말고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 네.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유권자들의 기분이 크게 달라질 만한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은 알릴레오 처음이시니까 예. 결코 건너뛰어서는 안 돼 있어서 1분 자기소개. 예. 이제 장유여서로 하죠. 예, 대구 중남구에서 곽상도와 지금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예, 저는 원래 치과였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이. 그래서 민선 1기, 2기 대구의 남구청장을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환경부 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 또 그 당시는 이사장님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우리 유시민 장관님 두 분을 모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셨죠, 장관님. 제가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예. 만드시는 그런 참 그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일을 뭐 예. 업무를 새로 만드는 사회보험인데 예. 기존 건보공단에서 같이 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예, 제가 고맙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뭐 그 다 공직을 마치고 치과에 다시 돌아와 있다가 우리 촛불 시민들의 그 정신이 대구에서 너무나 크게 이제 폄훼되고 또 덮여버리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에 그렇게 곽상도와 대결의 장에 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재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 중구하고 남구가 합쳐진 예. 복합선거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재용 후보님 예, 이력을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예. 특이하세요. 일단은 치과 의사신데 예, 예. 과거에는 대구에서 극단 대표도 하셨다고 맞습니다. 예, 예. 하시고 또 환경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어요. 그 이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이제 뼈아픈 말씀입니다만은 그 시장 선거 2번,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3번 해서 총 5번 출마해서 다 낙선을 죄송합니다. 장관하시고 극단 대표하시고 잊어먹고 살고 있는 걸 또 그렇게. 아픈 상처를 또 해주고 놓으게. 아니 근데 이거 전부 대구에서 출마하신 거죠 지금 5번을? 예. 왜 그렇게 대구를 고집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대구 또 특히 또 중구 남구 파파라치죠.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저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대구 전체가 아픈 얘기입니다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짝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 뭐 소문 들으시죠. 이런 거 대구입니다. 그중에서 또 이제 중남구가 더 그렇고 이런 상황이 너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보수 정치의 그 카르텔이 정치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문화나 경제나 막 대구 전반에 그렇게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민의가 굉장히 이제 왜곡돼 있죠. 이런 현상 때문에 경제 뭐 발전이나 여러 가지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거 대우가 되어 있어요. GRDP 같은 경우는 27년간 전국 꼴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견고한 보수 정치의 그 카르텔에 균열을 좀 내려고 계속 나는 계속. 이재용 후보님은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입각하기 직전에 환경부 장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환경부 장관 일 마치시고 다시 생업으로 이제 돌아가 계실 텐데. 대구 시장 출마했죠. 예. 예,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른바 노인복지 3법이라 그래서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법, 이제 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 그 세 개를 묶어서 할 텐데
이제 복지부 직원들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 여론도 움직여야 되고 예. 국회의원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새로 이제 공단을 만드냐 장교양보험공단을 만드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단에다가 업무를 주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자문도 좀 얻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아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때 공석이어서 예. 공석이 될 예정이어서 장관 지내신 분인데 죄송한데 강등 자리인데 왜 좀 와서 좀 저하고 좀 발맞춰서 예. 입법 과제하고 하는데 건보공단의 지역 조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좀 가동해 주십시오. 예. 그 부탁드렸더니 좀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했는데 내 장관 지낸 사람 보고 뭐 공단 이사장 하라 그러냐. 흔쾌히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힘 보탤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우리 장관님 모시고 정말 신나게 일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어요. 네네. 이제 대충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온 분들이다. 예. 근데 그 선거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동네냐. 대구 중구 남구는 어떤 것이고 구미을이라는 곳은 또 어떤 성격의 이 도시냐 이게 지역구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데인지. 예, 대구 중남부 중에 특히 남구가 최근에 그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죠. 코로나 19의 그 폭발적인 그런 그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도심에 속하면서도 중남구에 미군 기지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도시의 발전이 미군대 담벼락에서 다 끝나버린 말하자면 그 우리 주권의 그 멈춤이나 이런 거 도시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의 행정과 문화와 또 경제의 중심지가 또 중남구이기도 합니다. 묘한데 우리 지금 네 사람이 이 스튜디오에 네. 다 대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TK예요. 다. 예.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저는 경북대학교 나오고 대구에서 살았거든요. 아. 수성구입니다. 다음에 출마합시다. 이럴까봐 아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네. 그 이제 중구 남구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중구와 남구를 기억해 보면 원래 대구의 중심은 중구죠. 중구에 이제 오래된 부잣집들이 다 중구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 중구가 맞습니다. 중구 남구에 이제 걸쳐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구와 남구를 원도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 남구에 이제 아까 미군 부대가 앞산 밑에 있어요. 예. 앞산. 그 앞산공원 아래쪽에 미군 부대가 있고 그 아래쪽이 주택가인데 1980년대에 남구에 신흥주택가가 쭉 맞습니다. 들어서면서 그렇죠. 예. 그때는 남구가 대구에서 제일 넉넉한 예. 동네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성 들판이 절대농지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묶여 있다가 그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완전 택지 개발이 되면서 중심이 수성구 쪽으로 이동한 거죠. 아, 그렇지. 그때 그럼 맞습니다. 수성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생긴 거예요? 그건 다 들판이었어요. 수성구는. 예비군 그때부터 이제 훈련장 뭐 예. 개발이 시작됐죠. 예. 수성구에. 그래서 대구의 경제적 중심 어떤 문화적 중심 정치적 중심이 중구에서 출발해서 남구를 거쳐서 수성구로 갔고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는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쇠락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런데 이번에 또 시청이 옮겨가기 때문에 예. 중구에 시청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달서구 쪽으로 달서구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계획이 이제 그렇게 시민 수기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지난 연말에. 그래서 그게 또 앞으로 중구의 후적지 개발 부분이 아주 큰 그 지역의 과제로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원도심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유권자의 그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에요. 그죠? 남구가 예. 평균 65세 이상 어른들이 21.8%입니다.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중구가 한 19% 되어서 이제 그 초고령으로 바로 그 진입할 그런 상황이죠. 그 대구에서도 가장 그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중구 남구가. 그러면서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재선이 된 국회의원이 없을 별로 정도로 없죠. 계속 초선만 이어져 왔어요. 그럴 정도로 주민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 비평적인 또 비판적인 이런 거 의식이 상당히 또 뛰어나시네. 예, 여기 그런 가면 걸 주민들이 다방에서 생각하죠. 어르신들이 이 담론을 나누는 수준이 음. 국내의 조그마한 정치 이슈가 아니고요. 네. 2차 대전 때 뭐 어디 전선이 어떻고 뭐 예. 그때 뭐 상당히 내가 수준 높으신 뭐 그런 되게 담론 의견을 수준이 목욕탕에 가보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웬만한 의원은 눈에 안 차시는군요. 그래서 계속 바꾸시는 계속 바꿔. 그게 아니 근데 지금 선거운동 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번에 나오신 분들도 만나 뵙기 힘들어서 이렇게 판넬 같은 거 하고 인사만 드린다. 근데 오다가 나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은 굉장히 그래도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은 선거운동 하시기가 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어떻게 선거운동이라는 게 하고 모르는 계세요? 분들을 아니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 뵙고 악수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래 얼굴 예쁘게 해서 인사들이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는 예. 예? 그런 거 행위인데 도대체 마스크 끼고 가다가 또 인사를 이렇게 하라면요? 이렇게 네. 이래 예. 대버로 그 악수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악수가. 악수가 중요한데 지그시 이렇게 잡아준다거나 뭐 꽉 그럼 또 잡아 어떤 분 지지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손 잡은 채로 끌고 검지로 이렇게 싹싹 긁어요. 그러면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내밀어야 되니까 내밀면 처음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 자기한테 뭐 때리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그런데요. 예. 이러면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대고 말로 이기 미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역에 완전 지금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냐 분무기 메고 그 전통시장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살균 소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아주 그 이색지고 처음 겪어보는 선거운동이라서 참 어색하고 했는데 몇 번 다니면서 지금 이제 중랑구의 시장이 한 20여 개 되는데 그건 이제 2바퀴째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매일 하니까 이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왔어요. 그리고 요 구석에 좀 쳐주세요. 저 구석에 이거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뭐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운동했던 그때 제가 너무 소홀히 했던 그런 거 이분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가 너무 진정성이 없었구나 하는 이런 거 제 나름대로 반성도 해가면서 보람 있게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는 예. 그 중남구의 그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치과의사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아, 예. 거기 가다 보면 제가 뭐 정책이나 뭐 공약 그러도 이제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분은 정책 공약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당신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내 이빨 좀 봐달라고. 바로 막 길거리에서 이래갖고 저 또 성의를 다해야 안 됩니까? 그럼 봐주세요. 이가 뭐 당연하죠. 몇 개고 그래서 담배는 안 태우지만 라이터를 가지고 다녀요. 안을 보려고요? 그렇죠. 이거. 그래 보면 뭐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대충 뭐 이래 여기 이 해놓고 하면 금이 얼마 나오냐고. 대충 치료를. 금이 얼마 나오냐 이게 이제 비용이 얼마 드냐 그런 참 뜻이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참 그 아침 인사 새벽 인사 그 말씀하지만 온갖 그 경험을 다 하는 거지. 뭐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힘들거든. 이 저희가 험지에서 이 TK 또 뭐 구미 경북에서 뭐 산전수전 이런 일도 겪었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다니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쭉 지가를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고 예. 또 구청장을 7년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계속 나와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를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세요. 저를 그 20대 30대 이런 분은 모르시는데 그렇죠. 길에 다니다가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하면서 저나 제 집사람이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면 이게 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길에서 만난 유권자가 그런 얘기 하죠. 아, 당신 말고 요번에 당신하고 싸우는 그 상대방 경쟁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야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참 훌륭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치. 그러면 참 그분은 훌륭한데 하고는 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우대 사는 거 다 아니까 우리 다 안다. 그래 열심히 하라고 이러고 가는데 그 사람 찍어주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참 그 많이 서운하기는 많이 그 서운하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참 그 날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비롯한 그 정부 당국에서요 이번 코로나 이 대응을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1등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이번 코로나 맞이하면서 네. 대한민국이 1등인 부분들이.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명함 받아서 한 장 시장 바닥에 버려진 게 없어요. 그래요? 저뿐만 아니고 그 시장은 전통시장 갔다가 돌아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전에 같으면 민주당 표시가 있으면
누구 거든 우수수 바닥에 떨어지는데 지금 한 장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참 그 대구 시민들의 그런 거 수준 높은 그런 거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전동시에 방역을 하는데 네. 저보고 어떤 그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 막 달려오시면 네. 저는 민주당 팬이고 후보도 옛날부터 제가 팬이고 이걸 꼭 찍어드릴게요. 이러면서 꼭 찍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 국회의원 되면 꼭 이걸 해달라 하면 부탁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짓 못하게 좀 제어를 좀 해달라. 그 뭐 말입니까 하니까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코로나도 문재인 대통령 다 잘하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잘하는데 왜 그 북한에다가 쌀을 다 퍼줘갖고 쌀값 오르게 거기네 그분이 이미 저를 찍어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막 거기에 대한 전혀 반론 제기를 안 하고 정말 맞습니다. 제가 국회 가면 꼭 문재인 대통령 그 쌀값 쌀 안 올리는데 제가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쌀 안 퍼지도록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국회 들어갈 때 쌀값이 12만 원도 안 했어요. 한 네. 가마 80kg에. 예. 그럼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책을 여러 정책을 써서 지금 쌀값을 18만 원, 19만 원, 20만 그렇죠. 원까지 예, 올려놨는데 정작 농촌에 가보니까 쌀값이 올랐는데 북한 다 퍼져갖고 올랐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이분이 참 너무너무 네. 그 중요한 네. 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그 어려우면서도 예. 가장 시급하게 그렇게 그래도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총선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예. 중반 정도 왔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한 점이 아마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TK 지역이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19에서 제일 피해자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대구 남구가 이제 국내 그 폭발적인 그 진앙지인데 거의 반 이상이 여기에서 이제 남구였죠. 처음에 경과를 보면 마스크 대란 이때 30일 환자가 이제 그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이은 그 마스크 대란 시간이 흐르면서 외신들이 자꾸 칭찬하고 또 칭찬이 극찬으로 받기는 하고 구체적인 외국 지도자들 특히 트럼프까지 먼저 전화해 갖고 예. 한국은 뭐 좀 진단 빌리 돌라 진단 키트 돌라고. 돌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칭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대구 시민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 대응에 그 대한 그 정책들 이거 다 칭찬하는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바꾸시려고 하니까 아직은 자존심이 좀 덜 허락을 하시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상도에서는 예. 뭐 근거가 새로 나왔다 해도 예. 탁 그 순간에 판단을 탁 바꾸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서 갑자기 바꾸는 거는 그 제신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일종의 맞습니다. 양반 기지 양반이 아닌 얘기도 거죠. 하고 예. 양반 그렇게 하는 게 기지도 아니라 하고. 가던 길은 계속 예. 가야죠. 예, 예, 그 맞습니다. 바꾸더라도 양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예. 바꾸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예. 신중하게 예. 그렇게 이제 꼭 바꿔야 될 시점 가서 바꿔. 대구만이 아니고 구미도 양반 도시예요. 선사는 원래 뿌리 깊은 예. 그 왕산 허기 선생의 그건 독립운동. 생각 계시기도 하고. 역사가 굉장히 깊죠. 예. 사실 제작진에서 예. 그 권양진 시장이 그 긴급 생계지원비를 총선 끝나고 나서 4월 16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출근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구 관사에 머물고 있냐 서울 자택에 머물고 있냐 이것도 논란이 있고 하지만 이게 점잖지 못하게 이런 얘기 우리 제작진에서는 그렇죠. 준비를 해줬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굳이 해야겠어요? 근데 표현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제 시의원인데 이진년 의원이 야무지더라고요. 예, 시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근데 시장님이 최대한 빨리 지급해 드리겠다. 시민들의 그 생계 생업에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난 이후에 4월 16일 날 지급을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준비 때문에 그러시구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럼 너무 정직하신 분이라서 처음 말씀부터 뭔가 막 4월 16일부터 이제 선거 끝나고부터 이제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날짜를 왜 되시니까 그렇게 콕 집어서 그거를 4월 16일 을 발표하신 해야죠. 그날 저녁에 대구에 뭐 그 TV 뉴스에 너무 티가 나잖아요. 예. 9시 뉴스에 뭐라 나왔네. 그 TV에 취재를 해서요. 선거관리위원회 또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들한테 선거 때문에 바빠서 주민들에게 그 현금 지급이나 뭐 그 지급을 생계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가 바쁘냐 하니까 자치센터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그 담당하는 직업만 바쁘지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드러나는 바람에 그 이인년 의원이 얘기했는 걸 뭐 언론들에서는 시의원이 호통을 치갖고 거기에 과로 스트레스 쌓이는 시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구 호통이 아니고 언론에서 영상본이 그렇게 공통 했다고요? 아니던데. 그거는 호소예요. 호. 넣었어. 같은 호자인데 시민들 전체 250만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묻는 거를 예. 시의원이 그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서 호소를 했는 거예요. 빨리 시장님 좀 이래 주십시오. 힘든데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카드 식으로 말- 얘기를 했거든. 카드로 들어간 돈이 29억이래요. 네. 그 돈 쓰지 말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현금 지급을 해달라 이 호소를 했는 거를 그걸 또 이해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참 너무 안타까워요. 뭐 너무 오래 우리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 같아요. 이거는 참 그냥- 부끄럽습니다. 예. 아이고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죠. 아, 그래도 이제 예.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를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그리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지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대구 경북은 안 하냐. 대구 경북이 훨씬 더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맞아요.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구가 보니까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지역 화폐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대구시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단위에서 경기도는 도 단위 지역 화폐가 있고 경기도 이제 안에 무상교육은 다 해요. 급식은 다 해요. 무상급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다소간 그 유보적인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좀 있죠. 무상급식도 안 하는 데는 예, 학교 급식도 예. 지금 대구가 제일 이제 조금 예. 시작했고요. 예. 이제 예. 지역 화폐도 아직 한 번도 안 사용해 봤더라고요. 그 지역 화폐가 있으면 바로 발행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새로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드는 거죠. 비용이 29억이 들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대구 MBC 예. 그 서울 MBC하고 대구 MBC도 또 많이 달라요. 대구 MBC 제가 즐겨 보는데요. 잘해요. 제가 아까 내 말씀드렸던 예. 그 선관위하고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인터뷰를 따서 예. 우리는 전혀 안 바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시민들이 전달한 것이 대구 MBC. 예, 그 동사무소죠. 이제 지금 예. 동사무소. 주민센터. 예. 거기 여기 우리 담당 직원 한 명인데요. 아, 그래요? 그게 하여튼 선거무가 맞는데 뭐 나눠주라 그럼 또 나눠주면 되긴데 평소보다는 좀 바쁜 거는 맞습니다.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거는 아닌데 저기 유튜브로 예, 대구 MBC MBC. 보세요. 재밌는 뉴스 꼭 되게 많아요. 예. 우리가 예. 그 BTS 멤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좋은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사, 좋은 보도를 만들어내는 기자분들, 이분들의 이름을 예술계 대중문화의 스타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예, 대구 MBC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대구 선거 뉴스를 잘 찾아보는데 제일 뉴스가 많은 건 김부겸 후보의 이제 선거 사무소예요. 거기 뭐 밤에 와서 계란 던지고 막 이상한 문구 적어놓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시민들이 와서 꽃 붙여주고 예. 응원 문구 붙여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 아, 대구가 저렇구나.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수성갑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대구 중구 남구에 이재용 후보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목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재용 후보가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기사 제목이 극단선 뭐길래요? 이재용 후보 뭐 극단 선택 뭐 시민 구조 이런 제목인데 문장이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딱 보고 이재용 후보가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오해했어요. 그 놀래 가지고 기사를 봤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를 이재용 후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경찰관인가 어떤 분하고 같이 올라가서 구해냈다 이런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목을 이렇게 붙여 맞죠? 그 어떤 사건이에요? 우연히 그 지나다가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만 아파트가 집 근처였어요? 예, 15층 그 옥상인데 옥상에 근데 집에서 이제 안 그래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이제 방역 나가려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소방차 순찰차 막 여러 대가 와 있고 소방수 뭐 경찰관들 막 많이 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나와 있고 전부 다 시선을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저를 봐서 막 저한테 뭐 표를 찍어 드리려고 하는가 뭐 근데 제 뒤로 보고 있어요. 저는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15층 위 옥상에 딱 한 사람이 앉을 만한 그런 불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그 물어보니까 공사를 뭐 공사대금을 못 받아 그거를 때문에 그걸 받으러 올라가 있다 한데 이를 건들거리고 있어요. 그래 이제
도미에 올라가고 거의 옥상 철문을 안쪽에서 장애물로 고아놨더라고요. 그걸 하나 둘 셋 해가 콱 부수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니까 이래 근데 이 철문이 열리는데 소리가 많이 나도 그분이 있는 데는 이 소리를 못 듣는 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행히 들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 가니까 건들거리는 거 낚아채갖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사 제목이 뭐 이재용 후보 뭐 극단적 선택 보통 거기까지 뜨잖아요. 나는 인터넷에. 처음에 깜짝 놀랐다니까. 저한테는 전화 안 오고 제 집 사람 저희 선거 캠프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예.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나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이제 이 말씀 꺼낸 거는 예. 사실 아까 김영건 후보께서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후보시니까 네. 아까 선거구 소개는 좀 했는데 도대체 그 제일 핫 이슈가 뭘까 그 동네에서 공약과 관련해서 또는 앞으로 후보자 TV 토론 이제 선관위 주최 토론도 하게 될 거고 또 국회의원이 되시면 가서 또 언론 준비한 법안을 또 이제 내실 텐데 다 관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구 중남구는 어때요? 저희 중남구는 행정, 문화, 또 경제, 또 정치 이런 부분에 그 중심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죠.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이제 좀 퇴락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남구 주민들이 가장 그 관심 기울이는 부분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TX 경부선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건 원래는 설계가 그 지하와 지중화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할 때 그 예산 부족 내지는 예산 부담 때문에 지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지하화를 해서 원도심의 회생을 위한 그런 걸로 삼자 이래갖고 했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작년에 김부겸 의원님, 홍일학 의원님 많은 예를 쓰이죠. 그 뭐 저도 뭐 뭘 말할 것도 이래서 원래 20억 원에 그 지하화하는 그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으로 20억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KTX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하함으로 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다시 도모하려고 그러고 또 시청이 달서구로 이제 옮겨갑니다. 아까 내가 황무지 외곽이라고 얘기했던 여기에 대한 그 교동시장 아시죠? 예. 교동을 비롯한 이 원도심의 상권들을 시청 후적지 개발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제 건사한 거는 대구시청과 교동을 엮은 후적지 개발 부분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거 정책 대안을 공약을 며칠 이제 막 그 며칠 뒤면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은 미운기지 문제인데 미운기지의 일부가 지금 이제 반환되는 부분이 이제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미운기지를 반환한다는 그 한미 간에 협정 체결을 했는 거는 2002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낼 사람이 아마 미운기지 관련, KTX 관련 또 원도심 그 후적지 시청 후적지 개발을 포함한 이 원도심 개발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거는 아마 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후보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당선이 되시면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통은 1호 법안이 뭐냐가 그게 되게 사실은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당연하죠. 법안 1호 법안으로 내실 거예요? 1호 법안 내는 거는 개정안 재발의가 되는데 공여지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여지 특별법. 미운기지. 이건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 있을 때 2002년 6월 달에 대구 남구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 뭐 군산까지 전국에 15개 이제 미운 기지가 있는 곳에 자치단체장들 시장 군수님들을 대구 남구로 모셔서 미운 기지 주둔 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대표를 하고 제1호 공동사업으로 했던 게 미운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 그때 특별법이 있었던 게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그렇죠. 특별법이 있어요. 접경지역. 그래서 각 예. 자치단체에서 n분의 1씩으로 돈을 내서는 덕수법률에 특별법을 그 초안을 만드는 걸 맡기고 그때 이제 그걸 실무 대표가 이정희 예. 전 대표였어요. 아, 당대표인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추진되었고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게 특별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특별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게
그 미군기지 주변에 낙후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대사를 내는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 균형 발전적 차원이 아니고 국가 안보 때문에 반세기 넘도록 그 고생했잖아요. 이건 뭔가 막 국가 안보로 인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반환돼 오는 부지가 있더라 치더라도 그거를 또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야 돼요. 국방부나 정부로부터 사고 또 개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고 아니 민자를 위해서 말이 안 되고 네. 미군기지가 해외에 있는 그 독일이나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일본도 전부 다 뭐 정부에서 반환 부분에 대한 그거를 개발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용산도 예산도 그렇게 다 책임을 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제가 의미 있는 법안이 이 되겠네요. 개정안을 재발의를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재용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시면 내일 1호 법안은 예. 미군 기지로 인해서 공여지 특별로 예. 그 주변에서 살고 있던 분들과 그 지역 공동체가 받았던 반세기 넘는 세월에 걸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발전의 전망을 열어가는 데 필요한 각종의 행정적 지원 조치를 담고 있는 예. 예, 재정적 지원 조치까지 담고 예. 있는 그런 법을 내시겠다. 예. 요거는 꼭 대구 남구가 아니라도 맞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 자기 동네 미군 부대가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법률안이 예.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두 분 알릴레오 첫 출연이시잖아요. 예, 예. 또 뭐 못다 하신 말씀, 또 유권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뭐 소감, 뭐 어떤 거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 예. 올릴까요? 예, 존경하는 100만 알릴레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그 우리 촛불 개혁의 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라고 제 자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15 총선 그 가늠의 중심이 대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이 저 이재용과 각상도의 대결이 벌어지는 대구의 중남구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대구 중남구에 아시는 지인들, 구독자 여러분 한 사람씩만 저 이재용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당선됩니다. 그러면 대구가 바뀌고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TV 토론 마지막 발언 예행 연습하신 것 같아요. 아주 어. 결의의 참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지 대구 중남구를 찾고 지인을 찾으실 것 같아요. 개표할 때까지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많은 시의원 도의원들이 배출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예. 하나밖에 못했지만 예, 시의원 도의원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의 뭐 절반을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당위원장이 저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김으로 시장님이 쓰러지는 그런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예. 옛날처럼 뭐 거의 다 보수당 쪽 지방의원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제부터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예. 뭐 민주당은 거리에서 뭐 이렇게 율동하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용한 선거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마한 후보들은 다 바빠요. 방역도 하러 다녀야 되고 맞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구하러 가야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농산물 값도 돌봐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 2차 전지 사업이다 뭐다 해서 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다 바빠요 후보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 관심 물을 주셔야 돼요. 꼽히기를 바라신다면 절대 선거는 야생초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실에서 꽃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래서 시민들 여러분들도 다 이 코로나가 완전 가라앉아서 종식 선언이 나올 때까지 수칙 잘 지키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우리가 하는 구호지만 나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를 구한다. 네, 그런 모토 아래 손 열심히 씻고 예. 거리두기 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